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챗GPT, 미드저니 같은 AI 서비스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AI와 인간이 협업해서 만든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네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보호받기 어렵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더해지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한 경우예요. 둘째는 인간이 AI의 생성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품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하고 조합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AI가 그린 그림을 수정 없이 그대로 NFT로 만들거나 AI가 작곡한 음악에 제목만 붙여서 발매하는 경우죠. 또 AI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이론적인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먼저 2022년에 큰 화제가 됐던 우주 오페라 극장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제이슨 앨런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콜로라도주 예술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거든요. 오, 정말요? AI로 만든 작품이 1등을 했다니 놀랍네요. 그럼 이 작품은 저작권도 인정받았나요? 제이슨 앨런은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제이슨 앨런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며 포토샵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등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 창작은 인간이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미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음악 분야의 사례도 있어요. 2016년에 소니의 AI 프로그램 플로머신즈가 비틀즈 스타일의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간 작곡가 브누아 카레가 가사도 붙이고 편곡도 하면서 데디즈 카라는 곡을 완성했어요. 이 경우는 인간 작곡가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아참,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딥페이크 비디오가 관심을 끌던데요. 네, 저도 보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2월 10일 11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AI 서미트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유포된 자신에 관한 패러디 등도 포함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렸던데요. 영상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례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그럼 실제로 AI와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 때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업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AI 프롬프트 입력부터 수정 과정, 선택의 이유까지 모든 창작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만의 창의적 해석과 수정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AI가 그린 그림이라면 후보정 작업을, 텍스트라면 편집과 재구성을 거치는 식으로요. 셋째, 사용하는 AI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뜨거운 감자, 바로 AI 모델이 학습하는 저작권 있는 데이터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는데 이 데이터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저작권 있는 것도 많을 텐데 궁금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AI 공부시키려고 남의 책을 스캔해서 보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랑 비슷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논쟁 중인 뜨거운 이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뉴욕타임스와 오펀AI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사례부터 보시죠.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오펀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사의 수많은 기사 콘텐츠를 저작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거군요. 맞아요. 또 다른 중요한 사례로 게티 이미지즈와 스터빌러티 AI의 분쟁도 있어요. 2023년 2월 게티 이미지즈는 스터빌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게티 이미지즈가 저작권을 보유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런 소송들은 AI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AI 기업들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 클린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둘째, 데이터 제공자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났으며, 셋째,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죠. EU AI 법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EU AI 법은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시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저작권자들과 AI 기업들 간의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AI 학습용 공정 이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이죠. 공정 이용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교육이나 연구, 비평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책을 인용해 논문을 쓰는 경우처럼요.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교육이나 연구 목적 등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렇다면 AI가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쟁점인데요. 구글 복스 사건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수많은 책을 디지털화해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2016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죠. 하지만 AI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현재 진행 중인 뉴욕타임스와 오펀AI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오펀AI 측은 AI 학습이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상업적 목적의 무단 사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보 분석,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 TDM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는 텍스트 및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 패턴, 관계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AI 분야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저작물을 수집 및 해석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 후 전송 등을 허용하고 저작권법 침해 행위의 예외로서 면책하자는 것입니다. EU 저작권지 침해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보 분석, TDM을 하는 경우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정보 분석 목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허용했어요. 우리나라는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AI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더욱 실감나네요. 이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세 번째 질문은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콘텐츠를 생성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 때 과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 유사성부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AI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학습해서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볼까요? 단순히 밤하늘에 별이 있는 그림이라는 아이디어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반고흐 특유의 붓터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표현 방식, 색감 등이 거의 동일하게 재현됐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기능이 아닌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 있어서의 질적, 양적인 유사성입니다. 다음으로 의거성은 AI가 원저 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그리고 그 학습 과정이 실제로 AI 생성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거죠. 이는 최근 뉴욕타임스와 오펀AI의 소송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뉴욕타임스 기사의 특정 문구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죠. AI가 명백히 원저 작물을 학습했고 그 학습 결과가 생성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입니다. 아, 이해하기 쉽네요.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크게 세 주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개발사의 책임 사례로는 스터빌러티 AI와 게티 이미지즈의 분쟁을 들 수 있어요. 스터빌러티 AI가 게티 이미지즈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죠. 둘째, AI 사용자의 책임 사례로는 AI가 생성한 드레이크 스타일의 노래 How to On My Sleeve 사건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AI로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모방한 노래를 만들어 공개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죠. 셋째, AI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기트허브 코파일러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이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이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일부 개발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죠. 이 소송은 AI 플랫폼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개발사는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어도비는 처음부터 자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이미지와 저작권이 만료된 이미지만을 학습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셔터스탁처럼 AI 생성물에 대해 원저 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용자도 AI 생성물 활용 시 법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죠.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AI 저작권 문제가 스타트업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입니다. 네, 최근 AI 저작권 문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제가 상담한 AI 음악 스타트업 사례로 시작해보죠. 이 회사는 AI로 작곡을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투자 유치 단계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AI 학습에 사용된 음원들의 저작권은 해결했나요? 라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고 음원 관리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했죠. 비용은 늘었지만 법적 리스크를 해결한 후에는 오히려 투자 유치가 수월해졌답니다. 산업계 전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산업계 곳곳에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지 분야를 예로 들면 대표적인 스톡 이미지 플랫폼인 셔터스탁은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저작권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이미지 생성 기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AI 이미지 생성에 기여한 기존 작가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는요? 미디어 업계 사례도 흥미로운데요.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펀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챗GPT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주장인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디어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도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예를 들어 트로픽이라는 회사는 AI 생성 콘텐츠를 감지하는 기술로 급성장했고 스케일 AI라는 스타트업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공했죠. AI 저작권 문제는 이들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 탄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관리 플랫폼, AI 윤리 컨설팅, AI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 데이터 거래소, AI 데이터 라이선싱 서비스, AI 생성 콘텐츠 검증 서비스, AI 기반 저작권 침해 감시 시스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AI 개발 시 저작권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한 클린 데이터 전략이 필요해요. 둘째, 창작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셔터스탁처럼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거죠. 셋째, AI 콘텐츠 인증 시스템 같은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개발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게임 개발사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데이터, 특히 게임 캐릭터의 동작 데이터, 게임 환경 데이터, 사용자 플레이 데이터 등을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판매하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AI 기업들에게는 합법적이고 고품질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고 게임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주는 인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클린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합법적인 획득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AI 시대의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성이 여전히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오펀AI의 소송에서 보듯이 클린 데이터 확보와 적절한 라이선스 취득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AI 저작권 문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업과 창작자들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AI의 혁신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법적 검토와 기술적 해결책, 그리고 창작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심도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애들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회째에 이어 Q&A 2회째에는 EU AI법과 한국 AI 기본법의 비교, 그리고 3회째에는 EU AI법과 EU GDPR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EU AI법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어서 EU GDPR 시리즈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